서진우의 붙일래요. 자, 이 SPT에 대해서 꼭 비교를 하고 싶으면 뭘 비교해야 됩니까? SPT하고 꼭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이 현장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높이라든가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보링 조사를 하는데 기왕에 보링 조사하면 이 보링 조사했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뭐 지하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공내 지하시험을 할 수도 있다. 공내 지하시험은 KH라는 수평의 지지력 계수를 찾습니다. 즉 각 지층별로 KH라는 수평 지지력 계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평판 지하시험의 K는 뭡니까? 수직의 지지력 계수죠. Y분의 P. 요거는 KV입니다. 수직의 지지력 계수. 요 구역만큼. 근데 각 깊이별로 수평 방향의 지지력 계수를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BHTV나 빕스. 이런 걸 해서 더 상세한 이 하부 지반의 조사를 할 수가 있다. BHTV는 뭡니까? 볼 텔레비전, 볼 텔레비오 이런 뜻입니다. 보링 구멍 속에다가 특수 장치를 넣어가지고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빕스는 뭡니까? 볼 이미지 프로젝션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광원, 빛을 쏘아가지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지질조사 조사 보고서에는 뭡니까? 코어를 채취를 해서 이 코어를 로깅한 거. 자, 여기는 뭡니까? 매립층이다. 이것은 뭡니까? 봉암이다. 이것은 연암이다. 이렇게 지질 주상도가 나오죠. 이 주상도를 가상 주상도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3D로 해서 모델링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가상의 주상도라면은 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리의 주향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리의 경사각 알파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3D 모델링으로 해서 가상의 주상도를 컴퓨터상으로 그려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내에다가 물리검측이라 해서 그래서 이 공내에다가 탄성파를 사가지고 물론 이제 그 BHTV는 초음파를 쏩니다만 탄성파를 사가지고 이 집안 주변의 어떤 특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탄성파 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구멍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좀 공부해서 굳이 SPT하고 비교하고 싶으면 SPT를 어떻게 한다? 보완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 SPT의 문제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이것이 제가 말하는 중심잡기입니다. 중심잡기. 자,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하든 뭘 하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그 개념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쭉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SPT가 뭐다 하는 중심 잡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심은 뭔가 하면은 깊은 기초다. SPT. 평판제 하시면 뭡니까? 얕은 기초다. 이런 이야기죠. 또는 얕은 것밖에 모른다. 이런 뜻이. 그래서 PBT의 보완 대책으로는 SPT를 비교할 수 있지만 SPT의 보완 대책으로 평판을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자, 대제목 첫 번째는 개요를 적고 대제목 두 번째는 뭐뭐를 비교를 하라. 그런 말 들으니까 무작정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표를 넣어주면 이쁜 줄 알고 이쁘죠 당연히. 그런데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무작정 막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평판제하 시험 문제에서 SPT 비교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SPT 문제에서 평판제하 시험 비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뭡니까? 중심 잡기를 못하고 있다. 스토리 전개를 못하고 있다.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론 공부를 하라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하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SPT가 어떤 개념인지 아셔야 된다. SPT는 깊은 기초, 깊은 토층의 어떤 토질 특성을 판단하는 방법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SPT N주로 판단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토 집안에서는 일축압축 가운데 QU를 찾죠. 8분의 N. 그 다음에 비벼서 전환가운데 CU를 찾죠. CU는 2분의 QU니까 28, 16, 28, 16이죠. 8분의 N이면은, 16분의, 그쵸. 16분의 N 하면은 CU 값이 나온다. 막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많은 어떤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SPT N치에서 추정하고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다 추정일 뿐이고, 실제 확인하는 방법은 공내 지하시험이나 BHTV나 빕스 또는, 조사 단계에서 했지만 현장에서 다시 시공을 위한 보링 조사를 해서 이 SPT 시험을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부산 공공 현장 사례 이런 거 적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현장의 실정,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링 조사, 설계 이전 단계부터 용역에서 해서 조사를 할 때 위치라든가 이 좌표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비용을 들여가지고 SPT 시험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조사 보고서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기왕에 현장에서 보링 조사할 때 공내 지하 시험이라든가 BHTV라든가 빕스 등을 같이 병행해서 상시 조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자기 생각을 적어주면은 부산의 공공 현장 사례 이런 거 안 적어도요. 채점하시는 분들 다 알아줍니다. 이 사람 많이 알고 있구나.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거나 현장의 실정을 알고 있거나 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하지. 대놓고 공공 현장 사례 이래 적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답안 쓰시는 분들 중에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현장 경험을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들킬 수가 있어요. 우연히 A라는 사람 답안지 밑에 B라는 사람 답안지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 경험이 공공 현장, 우연히 이 사람이 부산의 공공 현장, 똑같은 현장, 똑같은 그림, 똑같은 답안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거 이상하잖아요. 채점자한테 들통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 현장 생활 30년 정도 했는데 제가 모든 공정을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항만공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항만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충분한 어떤 참고 문헌이나 어떤 그 시공 사례나 이런 걸 보아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입장이지.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울산의 공공 항만에서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사기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한 경험 사례를 가지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를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적으면은 다른 사람 답안지가 똑같은 답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고 공공 현장 사례 적어주면 똑같은 사례가 답안지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공공 현장 사례 이런 거 좀 적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장의 실정, 대안, 방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 현장 경험이 많구나 하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중심 잡기 사례, 중심을 잡을 때 엉뚱한 중심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 제대로 파악해서 잡아줘야 된다. 비교를 하더라도 무작정 비교하면 안 된다. 평판 지하시험에서는 SPT를 비교할 수 있지만 SPT에서는 평판 지하시험을 함부로 비교해서는 좋지 않다. 기왕에 비교하려면은 SPT 시험을 보완하는 방법들, 공내 지하시험, BHTV, 빕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PT, 코먼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해서 C값이나 8값, 현장의
토질 정수를 찾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N치는 어차피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비교해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치로서는 추정합니다. 추정. 파이값도 추정하고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추정할 뿐이고 직접 현장에서 CPT를 하면은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쭉 스터디 전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채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경험을 알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한 예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 그래서 중심을 잡을 때 조금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서브노트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들 것을 만들 때 제대로 알고나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나 만들려면은 어떻습니까? 중심 잡기를 잘 하셔야 되죠. 자, 이 중심 잡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론이고요, 공학적인 개념이고요, 어떤 그 공법의 어떤 메커니즘들을 저는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심 잡기를 잘 하셔야만이 어떤 문제가 변형이 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편안하게 답을 시간 안에 맞추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페이지 늘리는 방법, 페이지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페이지를 맞추어 가지고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는 제가 이런 중심 잡기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방송에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증, 뭐 개요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 잡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